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코드 관리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관리 페이지 저번 시간에 내비게이터 부분, 헤드만 우리가 정리를 해놨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놨었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코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관광정보 API 가이드 파일 안에 보면은 한국관광공사 서비스 분류 코드 엑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파일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압축 파일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습니다. 분류 코드 있죠, 첫 번째 거죠. 엑셀 파일 있죠, 그죠? 이 안에 보면은 현재 이제 분류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최종적인 값은 여기 있죠, 그죠?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컨텐츠 타입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12번 관광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번 문화시설, 이게 하나의 또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축제 공연 행사, 이런 식으로 25번 여행 코스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코드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까지네, 그죠? 요 부분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관광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류 코드입니다. 자, 관광지에서 12번에 예를 들어서 자연 부분에 관광지에서 자연 부분에 자연관광지의 수봉원이다. 그러면은 요 코드 값은 요렇게 되는 거죠. 12번까지. 자, 아무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분류들을 이렇게 한글로 저장할 수 없고 일단 이것들을 코드화 시키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인덱싱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코드화 시켰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코딩화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우리가 서버에서 얻어오는 것들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분류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에는 제일 왼쪽 이 부분은 컨텐츠 ID 부분, 그 다음에 코드 부분, 분류 코드 부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여기 하나의 관광 지역, 관광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서비스 분류 코드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고 지역도 있습니다. 자, 지역은 지금 분류 코드에는 없는데, 자, 메뉴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제일 왼쪽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죠? 컨텐츠 코드 맨 왼쪽에 있었던 거 아까 엑셀에서, 그죠? 자, 이렇게 컨텐츠 타입 코드가 있고 이거는 에러 코드고 나머지 분류 코드랑 없네요. 자, 분류 코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코드가 없네요. 자, 분류 코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컨텐츠 요 부분 있죠. 요거는 방금 했던 거. 자, 첫 번째 거에 나오는 거 분류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지고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관광 코드, 그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하나의 이거 두 개는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코드가 지역 코드입니다. 지역 코드는 뭐냐면은 우리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그다음 지역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 군, 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역 코드도 이렇게 우리가 서버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두 개로 나눈다는 거. 제일 처음에는 지역,
그 다음에 시, 군, 구,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보면, 맨 밑에 있겠네요. 그죠?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요걸 내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타입이 있죠. 그죠? 타입이 아까 첫 번째 왼쪽에 있던 거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류 코드 있는 게 요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역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역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경기도 뭐 이런 게 나오고 오른쪽에는 시, 군구 뭐 이렇게 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자, 분류는 세 가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가지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선택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요게 하나의 세트.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관광 타입, 그 다음에 분류 코드. 이 관광 타입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전체, 관광지, 문화시설, 행사, 여행, 코스, 레포츠, 숙박, 쇼핑,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 분류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아까 코드 테이블을 봤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코드화 시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은 여러분들 우리 주소 DB 아시죠? 그죠? 주소 DB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크게 지역, 뭐 서울, 부산,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충청도 그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시군구 이렇게 지역 코드로 구분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렬 코드, 정렬 부분은 제목순, 인기순, 최근순, 등록순이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제목순, 인기순, 최근순, 등록순인데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관계없고 이거는 이미지가 있든 없든 무조건 불러오고 이것은 반드시 이미지가 있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홈 만들 때 했었습니다. 그죠?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정렬 코드를 잡아둡니다. 그죠? 자, 이거 잠깐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제가 사이트 하나 열어놨는데 여기 있죠. 그죠? 요거 말고 지역별 관광 정보 보면은 자, 서비스 분류 코드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타입 선택이 있죠. 자, 요걸 선택해서 첫 번째 거, 그죠?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서비스 분류 코드는 달라집니다. 현재 타입 선택이라는 것은 전체입니다. 전체. 자, 아까 여기 있듯이 전체입니다. 전체. 아시겠죠? 자, 전체에 대해서 대분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대분류를 또 자연으로 선택했을 때 중분류에는 또 자, 속도가 지금 느려서 그렇습니다. 안 나오네요. 저 나왔죠. 그죠? 자연을 선택했을 때 자연관광지, 관광자원 이게 나오고 만약에 중분류 이걸 선택했다면은 전체입니다. 전체. 중분류 전체. 소분류도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은 소분류 전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자연관광지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소분류도 이 자연관광지에 따르게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뭐 국립공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섬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분류 코드는 앞에 어떤 부분이 선택되어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진다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숙박 추천 코스 할까요? 추천 코스 들어가면은 자, 다시 초기화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검색하게 되면 추천 코스에 해당하는 것 전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찾고 싶다 이럴 때는 중분류까지 선택하는 거죠. 추천 코스 중에서도 가족 코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추천 코스 중에서 가족 코스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또 소분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족 코스네요, 그죠? 뭐 다른 걸 예를 들어서 나홀로 코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나홀로 코스 하나밖에 없네요. 힐링 코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힐링 코스 하나밖에 없네요. 도보 코스, 도보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거는 뭡니까? 공공 데이터 제공하는 거기서 책정한 거라서 우리가 그래서 얻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마코스인데 아직 그게 안 됐네요. 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연,
관광자원에서 희귀한 뭐 희귀동물, 동식물, 기암괴수 이런 것을 선택해서 검색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또 밑에 지역도 있죠. 그죠? 지역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분류에 해당하는 정보 중에서 서울에 있는 것만, 그죠? 서울에서도 뭐 강남구에만 있는 거, 그죠? 혹은 뭐 제주도 이렇게 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죠? 제주도에서도 나는 서귀포시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분류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관광 타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타입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찾아주겠죠, 그죠? 그 중에서 나는 음식점만 선택하겠다. 음식점만 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 분류도 아주 줄어들겠죠, 그죠? 전체가 아니고 음식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분류도 음식점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중분류도 음식점, 그 다음에 뭐 한식, 그죠? 이렇게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관광 정보가 음식점 중에서도 한식입니다, 그죠? 요걸로 봐서는 음식점 중에서 한식을 찾고 그 다음 내가 또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강원도에서, 그죠? 강원도에서 음식점 중에 한식을 찾아달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을 주는 부분, 그죠? 다 이게 이제 코드화되어 있다. 인덱싱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덱스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코드 부분을 서버에서 읽어와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서버입니다. 서버. 단, 서비스 분류와 지역 요 두 개는 서버에서 읽어와야 되지만은 관광 타입 요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에서 읽어올 수 있는 서버에서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현재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코드상에 미리 기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써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정렬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목순, 인기순, 최근순, 등록순, 그죠? 요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것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서버에서 받아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상에 직접 기록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서버에서 받아오는 것은 요 두 개. 요건 한 세트입니다. 요건 한 세트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지역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올 거고, 아니죠. 요거 한 세트지만은,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코드상 있고, 요것도 코드상 있고, 코드상에 준비를 하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걸 이용해서 요걸 받아올 겁니다. 서버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단독으로 받아오면 되는 거고, 그죠? 아무튼 요 두 개를 받아온다는 거, 서버상에서. 자, 아무튼 이렇게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 인덱싱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자, 관광 타입 첫 번째, 넓게 펴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 부분, 관광 타입, 요 부분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직접 바로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드 처리된 게 진하게 있는 이 부분을 가져올 겁니다. 분류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다.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다. 요거에 따라서 요것들은 달라집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중분류는 달라지고 중분류에 따라서 소분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코드. 지역과 시, 군구로 나눠진다. 이것도 서버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 코드, 이렇게 8가지. 그죠? 자, 이렇게 코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 기억해 두시고, 관광 타입 코드와 정렬 코드는, 자, 요거와 요거는 제가, 매뉴얼상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또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상에 바로 기록을 하고, 분류 코드와 지역 코드, 그죠? 분류 코드와 지역 코드는 각각 카테고리 코드, 그 다음에 에리어 코드라는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제공을 받아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다 기록하냐면은
스토리지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서버에서 읽어 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한번 읽어 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드 관리 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코드 관리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한번 서버에서 읽어 와서 스토리지에 기억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게 쓰게 될 겁니다. 스토리지에서 가지고 와서 쓰게 될 겁니다. 자, 요 자세한 부분은 읽어 드리는 부분은 활용 매뉴얼의 서비스 분류 코드와 지역 코드 조회. 자, 잠깐 보면은 매뉴얼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지역 코드 조회 여기 있습니다. 지역 코드 조회. 요걸 이용한다든지 요걸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서비스 분류 코드 조회 요거였죠. 그죠? 자, 찾아볼게요. 자, 여기 오퍼레이션 여기 있죠. 그죠? 요것도. 자, 카테고리 코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에어리어 코드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에어리어 코드 요 두 개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서버에서 질의를 하고 서버에서 응답을 받고 데이터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세한 거는 요 매뉴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어떻게 할 건가? 처리 방식. 모든 코드를 읽어 드린 후에 우리가 스토리지에 보관을 해서 서버에서 코드를 읽어 드린 후에 스토리지에 보관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관광 타입 코드와 정렬 코드는 1차 배열이고, 즉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배열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적어서 코드상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분류 코드와 지역 코드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각각 스토리지 명은, 스토리지 이름은, 스토리지는 여기에 기록된다고 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유저 인포처럼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름은 각각 어레이 코드, 그 다음에 카테고리 코드 어레이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명은 뭐 사용자 정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디파인 개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왜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사용할 때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요걸 불러와서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define 개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utils 폴더 안에 df.js 파일로 생성한 후 일단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생성 하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냥 우리가 끌어다 쓰기 위해서 파일 하나 만듭니다. 자, new 파일에 def.js 자, 하나 생성하고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처음에 이렇게 식으로 const 해서 뭡니까? 요 스토리지 명을 여기다가 기록할 걸 여기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죠? 왜? 자, 요걸 텍스트를 쓰게 되면 제가 타이핑 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개가 막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util.js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함수나 변수를 읽어 드릴 때는 이렇게 모듈 익스포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함수는 아니지만은 바로 변수를 읽을 때도 끄집어 쓸 때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모듈 익스포트라고 처리해 주면은 자, 접근이 가능하고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이후에도 define이 필요한 거 이렇게 define 형식으로 사용될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다 추가해서 여기다가 모듈 익스포트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나중에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좀 이따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require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요걸 호출하면 됩니다.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를 했고, 자, 요거는 우리가 쓰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정의를 했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 구성을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페이지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코드별 픽처 처리. 우리 저번 시간에 픽처 부분을 했나요? 픽처 부분 안 했죠, 그죠? 안 했나? 자, 우리가 그러면은, 문법 배울 때 했습니다, 그죠? 자, 즉, 이걸 선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와서, 그죠? 올라와서, 리스트가 있고,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었죠, 그죠? 아까 봤던 이 부분입니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게 픽처 기능입니다. 픽처 기능. 자,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될 픽처는 4개입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4개, 그죠? 4개고.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업데이트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왜? 뭐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업데이트 서버에서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코드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활성화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 버튼을 클리어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사이트 자체에서 뭐 분류 코드가 변화된다든지 수정이 된다든지 삭제가 된다 할 때 어떻습니까? 현재의 요 분류 코드 상태들을 지우고 다시 재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항상 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뭐 크게 뭐 행정 지도가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놨고요. 이 부분은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새로운 분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기존의 분류들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활성화를 항상 시켜서 필요에 따라서는 업데이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기존의 거는 지우고, 그죠? 서버에서 재 다운로드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픽처 처리. 아까 4가지로 했죠, 그죠? 타입 코드요. 그죠? 주요 번스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저번에 픽처 처리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종류. 그죠? 뭐뭐가 나올 것이다. 그게 자, 컨텐츠 어레이라는 배열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내가 나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덱스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픽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픽처에 나오는 리스트에 나오는 배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했느냐. 선택한 인덱스 부분, 선택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픽처는 2가지 인덱스와 어레이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타입 코드 같은 경우에는 1차원입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썼고 또 1차원 배열은 뭐가 있습니까? 정렬이 1차원 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정렬 부분도 보시면은 자, 정렬 부분도 1차원 배열을 썼습니다. 단 이름이 arrange index와 arrange array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분류 코드.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당연히 3차원 배열을 쓰겠죠. 그죠? 자,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게 3가지니까, 자, 카테고리라고 했습니다. 카테고리 인덱스, 3가지. 그죠? 3가지 요소.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어레이. 요것도 3차, 3개니까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자, 3개를 쓴다는 거. 그죠? 대분류, 첫 번째, 중분류, 0입니다. 그 대신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 0, 1, 2 이렇게 쓴다는 거 3차원으로 설정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역은 어떻습니까? 앞에 지역, 그 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2차원 형태로 처리하고 당연히 area index 1, 0, area array 0, 지역은 0, 시군구는 1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는 거.
자, 픽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들을 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소스에다가 우리가 변수 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저의 그죠? 유저의 코드가 되겠죠, 그죠? 자, 유저의 코드. 자, 이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우고, 그죠? 자, 나머지 부분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픽처 부분, 방금 설명했던 이 부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안에, 요렇게, 그죠? 데이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텐츠, 맨 위에 있는 거 요거죠, 그죠? 컨텐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요 부분, 그 다음에 에어리어, 지역, 그 다음에 어레인지, 정렬, 이렇게 됩니다. 그죠? 1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나머지 배열 부분. 그죠? 정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아까 요 소스 부분에서, 자, require가 있죠. 그죠? 자, 요 부분. 자, 이거는 추후에, 그죠?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API도 가져와 쓸 거고, 유틸리티 부분. 아까 우리가 define 정의한 부분 여기 있죠. 그죠? 자, 이 부분 쓰고 싶을 때 요걸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죠? define 불러왔습니다. 그죠? 자, 조금 이따 활용하게 될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변수 정의는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는데, 자, 레이아웃 WXML로 가서, 그죠? 현재는, 자, 요 부분은 내비게이터 헤더 부분, 이쪽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요 부분 돼 있고, 나머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스가 쭉 있는데, 뭐가 많은데, 전부 다 픽처 부분입니다. 픽처 부분. 자, 여기 보면은, 크게, 자, 크게, 이렇게, 상단 텍스트 부분, 그죠? 상단 텍스트는, 자, 요 부분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상단 텍스트 한번 찍어볼까요? 먼저.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요 픽스드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픽스드 페이지는, 전체 페이지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할 겁니다. 자, 요거는 어디다 정의해 줍니까? 스타일 시트, 그죠? WX 스타일 시트에다가, 자, 요거 정의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걸 쓰게 되는데, 픽스드 페이지는, 자, 요 방법에 의해서, 즉, 아래 위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움직이는 게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일단 이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뷰.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일단 전체 페이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상단에 지금 텍스트를 출력할 거죠. 그죠? 요 부분.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느냐. 자, 요까지죠. 그죠? 상단에 텍스트 처리하는 부분. 자, 여기는 나중에 피커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쭉 보면은 뭐 컬러 UI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소스를 직접 보시면서 이해를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이템 하나 있고 그 안에, 그죠? 이렇게 텍스트 찍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아직 컴파일 중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 이건 다 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커. 자, 그래서 레이아웃 소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 부분 다 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피커 처리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 타입, 그다음에 분류 피커, 그죠? 사용되는 변수들 보셔야 됩니다. 컨텐츠 어레이, 그다음에 컨텐츠 아이디가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카테고리 어레이, 카테고리 인덱스, 각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area array, area index. 그죠? 첫 번째 거는 지역, 두 번째 거는 시군구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렬 부분, orange index, orange area, ar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부분도 그죠? 이 부분도 자, 피커 처리 부분까지 복사를 해서 자, 이 부분에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텍스트 처리한 부분, 피커 처리하는 부분, 또 하나 묶어주죠, 그죠? CU 리스트, 여기에도 CU 리스트,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죠? 자, 묶음으로. 자, 요건, 자, 여러분들 시간 내실 때 컬러 UI 부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했었죠, 그죠? 자, 코드 관리 바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계속 뭡니까? 클릭해서 들어가기 좀 귀찮죠, 그죠? 코드 관리로 하나 만들고 스타트 페이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유저의 코드가 되겠죠, 그죠? 여기 있죠, 코드의 코드. 자,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코드 관리 페이지가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선택하면은 요와 같이, 그죠? 지금 버튼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버튼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자, 요 부분 일단은 타입 부분 나왔고, 타입 요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데이터를 읽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에 지역, 시군군, 제목순 이게 지금 다 안 나왔습니다, 그죠?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자, 소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타입 부분이죠, 그죠? 타입 부분에서 요 부분인데, 자, 요거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출력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자, 밑에 분류 부분이죠, 그죠? 분류 부분을 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블럭으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블럭으로. 자, 이게 만약에 없을 경우 서버에서 다운을 받지 못했을 경우죠, 그죠? 아직까지 다운 받지 못했을 경우나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부분이 뭐 삭제가 되었던 거, 그죠? 그럴 때 이 부분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 if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어레이의 첫 번째 거, 요거의 길이가 요 배열의 길이가 0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안에 내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랭스가 0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으로 오겠죠. 그죠? 0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if 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카테고리 첫 번째 대분류 부분의 길이가 0이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0이 아니면은 이 부분이 처리되겠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하고 지킨 겁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 읽어드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나머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비교를 할 때 이번에는 array, area array, 요 지역 첫 번째 거죠. 지역의 배열의 길이를 확인해서 있으면은 출력하고 없으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하고 출력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 하면은 일단 레이아웃은 끝났습니다. 그죠? 이 버튼 안 맞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서 사이즈가 안 맞는 거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전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픽스드 페이지 썼었죠. 그죠? 이 부분 썼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실행을 시켰을 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은데 지금 이 버튼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이건 조금 이따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찍힌 거는 뭡니까? 현재 배열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그죠?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현재 요거는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실행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업데이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 코드하고, 그죠? 관광 코드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정렬 코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배열이고 내용이 적어서 코드상에서 처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코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안에 또 하나 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유틸즈 안에 코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code.js 파일을 생성해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 유틸리티 안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코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code.js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었고, 자, 거기다가 자, 우리가 코드 요 부분을 처리할 땐 나중에 유틸리티 안에 이 코드 파일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유틸리티 안입니다. 유틸리티 안에 코드. 자,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요거, 그죠? 컨텐츠 어레이. 요거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항상 관광 전체라는 거, 요 전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코드. 그 다음에 어레인지 어레이. 그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성에서 요 앞에는 코드가 있다는 거. 요 코드가 있다는 거. 즉, 뒤에 있는 네임은 그 앱 속에서, 즉 뭡니까? 레이아웃 쪽에서 한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네임을 쓰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앞에 이 코드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서버와 통신할 때는 이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서버와 통신할 때는 이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시키는 건데 요걸 호출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리턴에서 컨텐츠 어레이 요거 그죠? 요거와 어레인지 어레이 요것을 리턴하게 되는데 요거는 추후에 뒤에 다른 거 두 가지 더 합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데이터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js 안에 이렇게 그죠? 디파인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미리 정의를 해놨고, 자, 요렇게 배열 두 개는 즉 첫 번째 있는 타입 코드와
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arrange array, 요 정렬 부분은 이렇게 서버에서 읽지 않고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자, 분류 코드와 지역 코드는 서버와 리퀘스트, 즉 통신을 통해서 그죠? 읽어드려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우선 리퀘스트를 하기 전에 서버에서 내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서버가 자료를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포문을 이용해서 서버에 질의하고 서버가 넘겨주고 질의하고 넘겨주고 질의하고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자, 이게 TOT라는 것은 전체 개수를 누적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C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질문을 했을 때 서버 속에서 리턴 값이 날라오겠죠. 그죠? 그때 최종 전체 개수를 누적하는 것은 TOT라는 변수에,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는 CNT에다가 차곡차곡 플러스를 시켜줄 겁니다.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소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면은 리퀘스트 시 하나씩 카운트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는데, 요거는 마지막 시점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질의를 했을 때 서버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죠? 그럼 데이터를 받겠죠. 데이터를 받는데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버가 2를 보내주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그죠? 이와 같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죠. 한 가지가 아닙니다. 딱 뭐 예를 들어서 코드 리스트를 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소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포문을 이용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즉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씩 보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타입 전체에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연에 해당하는 중분류 값을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요 받았겠죠? 받으면은, 자, 그러면 첫 번째 또 자연관광지에서 소분류의 값은 넘겨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또 요걸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끝나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거 요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관광자원에 해당하는 소분류 값을 보내주세요. 뭡니까? 하면은 서버가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질문했던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거 자연관광지, 그러니까 자연과 대분류는 자연이고 중분류는 자연관광지인 소분류 값을 보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죠? 그러면은 서버가 이것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면서 관광자원에 해당하는 소분류 값을 보내주세요 하면은 서버가 이걸 또 보내줍니다. 근데 질의는 저희들이 순서적으로 했지만 응답은 네트워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연되기도 하고 에러가 발생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순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대분류가 자연이고, 뭐, 중분류가 뭐, 그 다음에 대분류가 인문이고, 중분류가 뭐 역사 관광지 있을 때 소분류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일 때, 대분류가 쇼핑일 때 중분류는 뭐가 있어요? 보내주세요. 추천 코스가 있을 때 중분류의 추천 코스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서버에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야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서비스 분류 코드 검색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그죠?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게 질문입니다. 관광 타입이 관광지이고 자연일 때 중분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답변이 지연되고 있죠.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입문 안 놉니다. 지금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자연 없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전체로 하시고 자연 이제 나오네요. 아까는 없을 수도 있었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음식. 자, 음식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을 때 중분류가 뭡니까? 하고 딱 클릭하면은 서버가 답변해 줍니다. 음식점 선택했을 때 소분류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서버가 답변해 줍니다. 요 부분입니다, 바로.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포문을 이용해서, 자, 포문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것처럼, 그죠? 자, 질문을 해서 첫 번째 대분류 종류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 대분류의 리스트가 생깁니다. 종류가, 자, 이렇게 종류가 생겨버렸죠, 그죠?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배열이 생겼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포문을 돌려서 또 중분류에 대한 정보를 서버한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중분류가 또 넘어오겠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중분류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중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또 서버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또 질문해야 되겠죠. 소분류가 뭡니까? 이렇게 날라오는 것을 또 배열에 지정시키고, 자, 요거 휴양관광지는 뭡니까? 그러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또 보내주면은 우리가 또 배열에 저장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결과 받고, 질문하고 결과 받고, 질문하고 결과 받고, 이걸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제가 잘 보니까 100 1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120가지 정도 돼요. 그게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질문은 우리가 당연히 포문 내에서 순서적으로 막 질문합니다. 질문을 포문 내에서 순서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서버가 그것을 받고 순서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내 질문이 뭐 1에서 10까지 있을 때 1에 대한 질문 답변 오고 2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고, 이게 아니라 1번에 대한 질문이 오고 어쩌다가 3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고 7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순서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10번이 마지막이니까 10번 질문에 대해서 뭡니까? 질문을 끝내고 우리가 마지막 로직을 처리하면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카운터가. 어쨌든 상관없고 답변의 순서는 관계가 없고, 최종적으로 내가 질문을 100가지 던졌을 때 답변이 100가지만 오면은 이거는 끝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TOT는 뭐냐면은 질문에 대한 이제 누적, 질문이 총 뭐 아까 120가지 정도 된다 했죠, 그죠? 포문 내에서 120가지 질문을 이제 가지고 누적을 시킨 걸 가지고 있다가 답변이 오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답변이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씩 카운트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받은 게 이제 120이면은 전체 질문과 답변이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어디냐? 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자, if는 자, 최종적인 전체 질문 TOT와 자, 누적된 성공된 답변의 CNT가 같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처리를 하는 거죠. 분류 코드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있다고 메시지 상자를 띄우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변수를 두는 이유가 요거죠. 마지막 시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요걸 제가 좀 장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코드에서 이제 업데이트 하는 방법,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소스 자체에서는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당연히 초기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스토리지가 있으면은 삭제를 하게 되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삭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와 배열을 초기화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요 API 리퀘스트, 이거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서버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죠? 요구를 했을 때 요구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호출하는 것은 요 뭡니까? 반복문에서 계속 반복문입니다. 왜? 대분류 안에 중분류 안에 소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타고 질문하고 타고 질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류 코드 업데이트 부분. 자, 처음에 그러면은 요 버튼을 요 버튼이죠, 그죠?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게 호출이 될 겁니다, 그죠? 분류 코드. 요게 호출이 될 겁니다. 호출이 돼서 요거 스토리지 삭제하고, 그죠? 스토리지 삭제하고 데이터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콘텐츠 어레이는 이미 어떻습니까? 여기 정해져 있죠, 그죠? 요거는 서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포문을 돌려줍니다. 즉,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에 요걸 포문을 돌리게 되는데, 그죠? 자, 첫 번째 관광타임 전체에서 뭘 받아들입니까? 무엇을 호출합니까? 리퀘스트 카테고리 1, 즉 대분류, 이거는 대분류입니다. 대분류를 얻어오는 거죠. 그죠? 대분류를 얻어오면은 당연히 질문이 뭐냐 하면은 타입 전체에서, 그죠? 대분류 값이 뭡니까 하고 요걸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요 전체가 날라오는 거죠. 자, 대분류 처음에 있는 요거는 안 날라옵니다. 요거는 안 날라오고 의도적으로, 자, 소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소스를 어디 갔지? 아직 복사를 안 했죠, 그죠? 소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자, 여기 있죠, 그죠? 요거 보고. 처음에 리퀘스트 질문을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전체 되죠, 그죠? 전체. 첫 번째 아이템이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리퀘스트 합니다. 컨셉트 타임 여기 전체가 들어가겠죠, 그죠? 전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1, 카테고리 1, 그죠? 여기 API 카테고리 코드죠, 그죠? 카테고리 1. 거기에 이 매뉴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컨텐츠 타입을 넣게 되면은 컨텐츠 타입에 따라서 카테고리 리스트가 배열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죠? 제도를 받게 되면은 OK가 되겠죠, 그죠? 자, 리퀘스트 질문했고, 질의를 했고, 여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는 부분. 그죠? 자, 응답을 받게 되면 OK일 때, 그죠? 요 아이템 요 값 안에, 응답 받았던, 즉, 응답 받았던 요 값이, 아이고, 요 값이, 아이템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녀석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배열로 날라옵니다. 근데 제가 코딩을 하다 보니까, 요소가 하나인 거 있죠. 그죠? 결과값이 하나인 거.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숙박에 관해서 중분류, 요거 하나죠. 그죠? 이 중분류 전체는 이거는 임의적으로 우리들이 서버에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요걸 그냥 추가합니다. 어쨌든 숙박을 카테고리 1에 줬을 때 카테고리 2, 즉 중분류에는 숙박시설 하나만 서버에서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일 경우에는 배열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화해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왜? 하단 부분에 전부 다 배열이라고 가정하고 배열로 처리하기 때문에
배열이 아닐 경우에 에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배열이 아닐 경우에는 한 개가 날라올 때는 오브젝트로 날라옵니다. 한 개가 날라올 때는 오브젝트로 날라오기 때문에 자, 배열이 아니면은 그것을 배열화 시켜라. 그냥 배열로 묶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배열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unshift는 뭡니까? 첫 번째 배열을 처음에 이 부분을 추가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서버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력합니다. 어쨌든 값이 날라오면 어떻습니까? 답변이 날라오면은 그 배열의 첫 번째에는 무조건 이렇게 전체, 대분류 전체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전체를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드 값도 이렇게 요렇게 처리됐다는 거, 요렇게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름도 대분류 전체. 요거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현재로는 사용되지 않는 의미 없는 값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렇게. 그래서 값을 받게 되면은 대분류 전체를 집어넣게 되죠. 자, 그게 요겁니다. 자, 대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대분류 전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중분류 주면은 저는 중분류 전체, 그다음에 여기 소분류 전체 이렇게 전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타입 전체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 부분 전체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코딩해서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죠. 메일에 처음에 추가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컨텐츠 키 받았던 거죠, 그죠? 이렇게 받았던 거 컨텐츠 현재 컨텐츠 값입니다. 여기 있던 거 요거는 요거 질문에 들어가는 거고, 그죠? 값 여기 보면은 키 값 날라가고 아이템 코드 값 이렇게 날라갑니다. 자, 그래서 요 현재 0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배열, 0번째 배열, 첫 번째 배열에 카테고리 1 이게 대분류입니다. 대분류에 받았던 이 아이템, 그죠? 첫 번째는 대분류를 집어넣었죠, 그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다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요걸 질의를 했습니다. 타입 선택은 타입 전체입니다. 그죠? 요걸 집어넣고 질의를 했습니다. 서버한테. 자, 요걸 질의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대분류 값이 넘어오죠. 그죠? 대분류 값이 넘어옵니다. 대분류 값이 요거죠. 그죠? 처음에 제가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 요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카테고리 1에 집어넣어라. 보관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뭐만큼, 아이템 요거 길이만큼. 요 길이라는 건 뭡니까? 요 길이죠, 그죠? 요 길이만큼 이제 차곡차곡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대분류도 포함합니다. 대분류일 때 중분류 뭐뭐뭐, 자연일 때 중분류 뭐뭐뭐뭐. 그럼 또 중분류 뭐뭐뭐에서 또 중분류 가지고 중분류 뭐 첫 번째일 때 소분류 뭐뭐뭐뭐. 소분류는 이제 뒤에 아무것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소분류는 자료만 봐도 뭐 끝입니다. 근데 중분류는 이렇게 또 종류가 있겠죠, 그죠? 자연일 때 중분류, 자연일 때 중분류 이거. 자연관광지 자연관광지 질문하게 되죠. 뭐뭐뭐 날라오고 관광자는 뭐뭐뭐 날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질문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 질문의 개수입니다. 받았던 거. 그게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 랭스를 질문의 전체로 TOT에 누적을 시킵니다. 누적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카운트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죠? 카운트를 시켜주고.
중분류까지는 TOT를 어떻게 됩니까? 질문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종류별로 질문하죠. 중분류를 받기 위해서. 자연일 때 중분류 뭡니까? 인문일 때 중분류 뭡니까? 질문입니다. 그죠? 레포츠일 때 질문, 이 개수만큼 질문하게 되고, 중분류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자연관광지일 때 소분류 뭡니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일 때 소분류 뭡니까? 요 개수만큼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받았을 때는 TOT의 누적, 요거 TOT의 누적. 소분류는 필요 없죠. 그죠? 소분류는 자료만, 답변만 누적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TOT 누적시키는 것은 자, TOT 누적시키는 것은 대분류이고 대분류, 중분류 요때만 그죠? 요때만 누적시킨다는 거. 중분류, 소분류일 때는 카운트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자, 그래서 구조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죠? 리퀘스트에서 받은 다음에 unshift는 하여튼 배열의 처음에 항상 전체를 추가시킨다는 거. 자, 중분류에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자료 받아서, 그죠? 배열이 아닐 때는 배열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는 무조건 전체를 집어넣고. 자, 이 구조, 소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분류를 받았는데 배열이 아닐 경우에 배열화시켜서 첫 번째에서는 전체를 소분류 전체라고 배열의 처음에 추가시켜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억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건 질문 계속 이어지죠. 그죠?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질문을 계속 이어줍니다. 그죠? 질문을 이어서 요걸 호출하게 되죠. 호출할 때 이제는 컨텐츠 키 넘기고, 컨텐츠 키는 위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죠? 컨텐츠 키는 위에서 받았던 거. 컨텐츠 타입. 받았던 걸, 보십시오. 받았던 걸 다시, 어떻습니까? 중분류 질문할 때 또 보내줍니다. 그죠? 이렇게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그죠? 자, 이 값이 또 소분류 호출할 때, 그죠? 또 컨텐츠 키 값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컨텐츠 값, 그죠? 카테고리 대분류 값, 그 다음에 요거는 중분류죠, 그죠? 중분류 값,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컨텐츠 값, 그 다음에 카테고리 대분류 값, 카테고리 1이 대분류죠, 그죠? 그럼 요거는 방금 받았던 값이니까 중분류 값. 이렇게. 컨텐츠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값을 보내면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소분류를 리퀘스트 하니까 3이니까 요렇게 넘어가게 되죠. 소분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조입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즉, 요 값, 요 값, 요 값을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값, 요 값, 요 값을 넣었을 때 요것을 얻을 수 있다. 즉, 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일 때 요 소분류 값을 요게 각각 들어갑니다. 요 코드 값, 요 코드 값, 요 코드 값이 들어가면은 요 소분류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값 가지고만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지 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마지막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죠? 관광지부터 질문하겠죠. 관광지이면서, 관광지이면서 음식의 소분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묻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이 돼갑니다. 음식점, 음식점일 때 요 결과값이 쭉,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게 거의 한 120가지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자, 그때 소분류 갔을 때, 그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죠. TOT 값과 CNT 값, 그죠? 누적된 값, 요 누적된 값, 그 다음에 이거는 카운트한 값이 자 최종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그죠? 맞아 떨어지면은 자 요거 일단 뭐 출력을 해줬습니다. 오늘 TOT 값과 CNT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을 출력시켜 줍니다. 자, 첫 번째 것은 set storage sync. 자, 이제 드디어 스토리지에다가 우리가 입력 처리되었던 그죠? 요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define category code. define category code는 어느 겁니까? 우리가 util에 define 되어 있던 거죠. category code 요걸 호출하는 거죠. 그죠? 요 값이 들어갑니다. 요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카탈로그 코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적시켰던 요 값을 누적시켰던 요 어레이 값을 드디어 스토리지에다가 기억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드 로딩 바를 닫아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모달 상자를 하나 띄웁니다. 자, 분류 코드가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업데이트 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왜? 요 개수가 안 맞거나 에러가 떨어질 경우가 생깁니다. 100% 보장 못합니다. 네트워크는. 그죠? 자,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다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캔슬 버튼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확인 버튼만 나오네요. 그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냥 set 데이터 하네요. set 데이터 하는 거는 자, 요거 실행했을 때 다 됐을 때 요게 뜹니다. 그죠? 아까 분류 코드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그죠? 에러 발생했을 때 업데이트 다시 해주세요. 확인 요거 뜹니다. 확인 딱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요렇게 요 스테이지죠. 스토레이지가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요 표시해 주는 것은 당연히 set 데이터 때문입니다. 자, 요 소스 부분, 그죠? 요 소스 부분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지역 코드 부분 있죠. 지역 코드도 똑같습니다. 지역 코드는 단지 좀 더 간단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지역 코드 먼저 소스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 코드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지역 부분. 지역 부분 가지고 나머지 시군구가 나오죠, 그죠? 지역 부분은 자 get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에 의해서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지역
부분 클릭하게 되면은 에어리어 업데이트 여기 실행이 됩니다. 그죠? 실행이 와서 기존의 거 삭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초기화시키고, 자, 리퀘스트 에어리어 코드 바로 호출합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죠? 요것만 일단 받아와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거에 대한 질문에서 답을 얻어내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게 서울이면은 서울시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고 답변 받아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걸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하면은, 자, 시군구 지역 데이터가 쭉 넘어옵니다. 그죠? 지역 데이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는 없고, 지역 관광 정보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고, 그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지역 부분은, 자, 이걸 질문 딱 하는 순간, 여기 다 날라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쭉 날라옵니다. 그죠? 한번 질문하게 되면 여기 날라옵니다. 자, 그게 이 부분이죠. 자, 질문을 딱 하죠. 그죠? 그러면 날라오는 부분이, 첫 번째 답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날라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서울일 때 시군구를, 그러니까 시군구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걸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지역 코드 받아서 하나씩 시군구 코드를 물어오죠. 자,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받고 반복을 이렇게 합니다. 반복을. 이거 끝입니다. 그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이겁니다. 그죠? 요걸 반복하는데 요 개수만큼, 그죠? 처음에는 서울, 그 다음에 인천, 대전, 질문하고 답변 받고, 질문하고 시군구 답변 받고, 이렇게 해서 누적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가 올 때는 이렇게 배열 오브젝트로 날라오기 때문에 배열화 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체를 집어넣고, 그죠? 자, 시군구가 쓸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를 들어 서울 가지고 넘어왔을 때 서울의 시군구가 쭉 있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는 항상 시군구 전체 배열해 놓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도 진짜 TOT 누적하고 카운트 누적해서 봅니다. 마지막을 체크해서 마지막일 때 개수가 똑같을 때 이렇게 지역 코드 업데이트 완료. 그죠? 에러 발생 시 다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set 데이터에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구조입니다. 이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소스에다가 정의를 하고, 코드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 안에다가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버튼 옆에 보면은 이 부분이죠. 그죠? 요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 업데이트는 요거죠. 그죠? 클릭하게 되면은 요게 호출된다는 거. 업데이트, 에어리어 업데이트. 자, 방금 우리가 카피했는 그 두 가지죠. 그죠? 에어리어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카테고리 업데이트. 이렇게.
뭐 소스 복잡한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각각 W는 리퀘스트 카테고리 1, 리퀘스트 카테고리 2, 리퀘스트 카테고리 3 이렇게 제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리퀘스트 에어리어 코드, 리퀘스트 C 분구 코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분석하시면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코드 업데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요 버튼 지금 안 되는 부분 다음 시간에 제가 원인을 찾아서 이 길이 문제겠죠, 그죠?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고 실행은 다음 시간에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